안녕하세요, 온라인 멘토링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1학년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1학년들은 이제 지금 학교를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이렇게 좀 등교를 한 날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도 좀 대화가 많이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과 하는 그런 입시 이야기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정보의 편차가 좀 많이 클 텐데, 그 격차를 오늘 좀 줄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친구들은 내 꿈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나는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갈 거니까 세트는 이렇게 챙겨야 되고 뭐 책은 이렇게 읽어야 하고 뭐 이런 걸 다 알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닌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난 지금 내 꿈도 모르고 난 잘하는 것도 모르겠고 일단 하고 싶은 게 없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인문계곡을 후회하고 있어.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또 모르는 부분, 혹시 이 이외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꼭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거나, 혹시 제 강의 듣다가 좀 의아하고 뭔가 틀린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담임 선생님께 물어봐서 틀린 거 빨리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왜냐면 저도 물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긴 하지만 또 전문적으로 무슨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주관적인 견해인 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꿈이 무엇인지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를 정하고, 뭐 난이도는 어떤지, 과목 요과목은 어떤지, 2학년 때는 뭐 등급으로 나오고, 뭐 3학년 때는 절평으로 되고, 뭐 선택 과목에 만약에 짝꿍이 있다면 뭐 투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보면 어떤지, 또 세특은 꼭 챙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꿈이 없는 사람들을, 모든 꿈이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난 인문계곡을 후회해 라는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처음부터 베이스를 깔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꿈을 먼저 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 제가 진로를 정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내 이상이 막 여기에 있다고 해도 이게 현실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되게 입시생활하고 수험생활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막 괴리가 엄청 느낀단 말이에요. 물론 높은 목표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지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내가 잘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3박자가 참 맞게 진로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가지를 일단 종이에 쭉 적어봤어요. 물론 조건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에어컨이 나온 데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에어컨이 나온 데서 일을 하고 싶었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온 데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로 이제 그냥 편하게 운전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제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퇴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퇴근을 일찍 하고 싶었고, 되게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월급도 안정적으로 받고 싶었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까지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막 IT 기업 같은 경우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막 30, 40대 되면 막 쫓아낸다 막 이런 말도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막, 아 일을 그만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오래 사는데 난 무슨 직업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내가 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퇴근 일찍 했으면 좋겠고 좀 안정성, 뭐 수익성 이런 게 다 보장되는 그런 조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약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딱히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화를 할 때 뭐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걸 잘 못 느끼더라고요. 반대로 너무 어려도 그런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딱히 나이, 세대의 소통이 불편하거나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전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과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진로를 선생님으로 잡았어요. 어때요? 가장 이상적인 직장이죠. 그쵸?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잘하는 조건 요 세 가지가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교무실에는 다 같은 나이대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안 별로 동갑대인 선생님도 계실 테고 또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도 나이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런 나이 간의 소통을 나이를 넘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직장이다라고 저는 봐서 그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세 박자를 여러분들이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잘하는 점이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집 그것도 짜내서 이렇게 하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요것도 괜찮다는 거, 많지 않아도 한 개만 있어도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직장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놓고 반대로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을 때는 항상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을 직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조건이긴 하지만 내가 잘하지는 못하고 하지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래 일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조건이 내가 마음에 들어요. 월급도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상이지 현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 요거를 현실축에 뒀고 하고 싶은 걸 이상에 뒀어요. 그래서 요렇게 꿈을 정하다 보니까 그 현실과 이상이 2대1 비율로 섞여서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게 좀 이상적이고 좋은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기만 해도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를 정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직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내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직업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새 유튜브에 아무튼 출근이나 뭐 그런 프로를 보시면 되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한번 본인의 꿈이 어떤 것인지 찾아나가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커리어넷이나 이런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검색을 하셔서 방학 동안에 그냥 틈틈이 한번 검색해서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직업이냐 직장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더 직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되게 좋을 수는 있는데 직장이 예를 들어서 막 취직이 안 돼요. 혹은 직장이 막 복지가 너무 안 좋아요. 막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직장이 너무 힘들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장, 근무 환경 어떤지, 거기에는 뭐 월급, 복지 이런 건 어떤지까지 딱 골고루 넓은 범위를 따져서 꼼꼼하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점을 하나 발견하더라도 그걸 장점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입시 생활을 할 때 조금 막 가끔씩 꿈이 흔들리고 막 너무 불안하고 힘들거나 이런 게
이런 시기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아마 영상을 멈추고 이제 본인의 꿈 뭔가 이렇게 한번 꼭 적어보시거나 혹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꿈을 딱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난 이과다 문과다 이렇게. 물론 저는 선생님이지만 이 꿈을 2학년 때 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과 선생님으로 가게 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물론 이과에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과목으로 갈 수도 있었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선택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딱 보면 아 내가 문과다 이과다 이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자기 진로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해야지 막 아 너 진짜 잘 골랐다 나 진짜 너처럼 고를걸 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고 싶은 조건,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이거 세 가지를 적어서 골고루 잘 섞어주셔서 내가 어느 쪽 계열의 직업인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시는 거. 그게 은근 그리고 자기 적성이랑 되게 잘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문과다 이과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정말 눈에 확연하게 딱 보이실 거예요. 혹시 모르신다면 거기에 대한 학과를 검색하시면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과계열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분리가 돼요. 그럼 당연히 자연계열하고 공과계열은 이과계열일 테고 인문, 사회계열 뭐 이런 쪽은 당연히 문과계열이겠죠. 이렇게 뭐 대학교 과를 검색해서 알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과를 선택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과를 선택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과를 선택하려는 친구들의 고민을 조금 더 잘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게 이과 선택하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과 선택하려면 막 무슨 뭐 과학고 영재들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좀 이상하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작 선택은 결국 이과를 했어요. 했긴 했는데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막 나는 어려우면 어떡하지? 막 저건 어려우면 어떡하지? 나 솔직히 수학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와보니까요. 그러니까 다 어려워요. 문과는 문과대로 엄청 어렵고요. 또 이과는 이과대로 또 엄청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뭐가 더 쉽다, 어렵다 얘기하기는 너무 주관적이고 편파적이에요. 제 친구만 보더라도 제 친구는 야 이과 너무 괜찮지 않냐? 법칙만 알고 이해만 하면 너무 재밌어 이런 친구도 있고 뭐 어떤 친구는 야 나 문과 갔는데 너무 어려워 나 진짜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 자기 주관적인 그리고 특히 그게 좀 성적 때문에도 더 많이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과 꿈을 선택했는데 그 이과 쪽에 가까운 꿈이다 라고 선택한 생각이 든다면 이과로 오셔도 돼요. 왜냐면 그리고 이과가 조금 더 휴식하기가 아마도 괜찮다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예를 들자면 문과 계열은 좀 좋은 대학교를 갈수록 취직이 잘 돼요. 근데 반면 그 반대쪽은 취직이 좀 힘들죠. 좀 덜 유명하거나 덜 그런 쪽은.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과를 보고 사람을 뽑는 경우가 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 간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과를 보고 조금 더 뽑는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들은 것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직업을 정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런 쪽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결국 이게 내가 취직을 목적으로 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과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과 꿈이 나왔다면 이과로 오셔도 됩니다. 이과는 여러분들을 잡아먹거나 절대 못살게 굴거나 막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상평, 절평 이게 좀 많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막
야 2학년은 상평한데 근데 3학년은 절평한다던데? 막 이러고 그럼 절평이 뭔데? 성취도래. 성취도를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2학년 넘어갈 때 야 잠깐만 이거 몇 개가 절평이라고? 뭐가 절평이라고? 막 이렇게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뭐 교육과정이 달라져서 갑자기 막 절평이 다 없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교육과정으로 좀 계속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상대평가는 1, 2학년에 해당돼요. 물론 3학년에도 해당되지만 3학년은 이과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통합 과목에만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뭐 더 나온다면 미적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문과는 아마 지리하고 수사통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예요. 그 상대평가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미적분, 영어 요 3개만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상대평가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 퍼센트를 한번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나타내봤어요. 부담감은 진짜 100%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약간 한 개 틀릴 때마다 등급 하나씩 내려간다. 이런 기분이 드는 시험 문제들을 코로나 때문에 한번 풀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풀어본 적이 있는데 부담감이 그만큼 높아요. 안 그래도 막 다 막 공부하고 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부담감이 되게 높고 반영률도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게 등급이 숫자가 딱 찍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학생이 2등급이구나 이렇게 딱 너무 눈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1, 2학년 반영률도 좀 센 학교는 또 세단 말이에요. 왜냐면 3학년은 1학기만 포함이 되는데 1, 2학년은 1년 내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도 있고요. 세특도 또 중요해요. 세특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중요하고 내신 공부랑 모의고사는 1학년 때는 보통 한 8대2? 뭐 9대1? 뭐 이 정도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안 할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점점 2, 3학년 올라갈수록 뭐 5대5, 뭐 6대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비율이 쫙 올라가게 돼요. 그만큼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수능의 축소판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써놓은 걸 한번 보면 상대평가는 대체적으로 부담감이 높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셔서 알 것 같고요. 또 사범대나 교대, 이제 뭐 기타 대학에서도 종종 비교과를 포함하기도 해서 뭐 중국, 뭐 2학년 되면 뭐 중국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2등급 버릴 거야. 나 안 해. 이러면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비교과를 또 다 보거든요. 또 세특 중요도를 90%로 잡은 이유는 교과 성적이 너무 좋은데 세특층이 귀찮아서 내신 그냥 적당히 챙기고 대학 가려는 친구들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세특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특을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6교과, 그러니까 6개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6개를 다 교과를 쓰거나 뭐 정시를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좀 위험 부담감이 좀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수시전형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가 모의고사 이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학 선배들을 보면 선생님들도 계속 우리 학교는 수시로 애들이 대학을 더 많이 갔어요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수시로 좀 대학을 많이 가는 편이라서 내신도 잘 챙겨야 하지만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막 저도 듣기로 막 어떤 선배 뭐 최저 못 맞춰서 대학 못 갔다더라, 아니면 뭐 어떤 선배는 뭐 이랬다더라, 이렇게 대학 못 갔다 이런 선배들 얘기 들으면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간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맞추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면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1, 2학년 해당 안 해요. 해당한다고 하면 뭐 체육, 미술, 음악 정도?
그 정도 해당돼요. 그리고 3학년은 아까 얘기했던 거 반대로 해요. 지리 수사통만 포함돼요. 그러니까 수사통이 뭐냐면 수학적 사고와 확통, 뭐 통계, 뭐 요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요 단원이고요. 3학년은 이과, 국어, 미적분, 영어. 이과는 국어, 미적분, 영어만 제외하고 이제 절대평가를 나머지는 다 봅니다. 그 과학 과목은 다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평가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적어요. 하지만 절반 밑으로 떨어뜨리지가 않는 게 이게 대학에서 볼 때 옆에 원점수가 떠요. 근데 이 원점수가 반올림이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이 되면 A를 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79.9점이에요. 그래도 반올림이 안 돼요. 그냥 나는 79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점 차이로 A, B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높고요. 대학에서 볼 때 A, B, C, D로 1점 차이가 나요. 근데 그 1점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대학교 같은 거는 A가 5점, B가 4점, 3, 2,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A를 맞는 게 1점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영률 50%예요. 왜냐면은 교과 같은 경우는 반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학종은 많이 하는데 학종은 거의 다 하죠. 근데 교과는 안 하는 데 많아요. 옆에만 봐도 공주대 교과 성취도 안 넣어요. 그리고 채특 중요도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절대평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담감이 적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생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신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그 성취도가 원하는 성취도 등급이 나올 테고요. 이제 모의고사도 진짜 중요해요. 모의고사도 50%가 물론 1학기 때만 뭐 세특 챙기고 하니까 50%인 거지. 이제 세특 챙기고 이제 한 8월쯤 되면 이제 그냥 모의고사에 100을 쏟으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비율은 이제 1학기 기준으로 매겨본 거고요. 이제 재수 같은 거 얘기하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재수 여러분들 정말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애들 중에서도 저희도 이제 2학년 때, 뭐 1학년 때 애들 재수할 거야 이런 애들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네 재수하면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지? 이러면서 못 간다고 그냥 제때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재수한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이제 학교 생활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학교 생활에 뭐든지 다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를 안 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재수, 뭐 내신 버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역으로 간다는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등급제한 절대평가 성취도로 A, B, C 이렇게 나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선택 과목 짝꿍이 있을 텐데 과연 뭐가 짝꿍일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죠. 물화생지 기초 과목 다 배워요. 이게 원과목 2학년 때 배울 내용의 기초예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보면 이거 나왔던 내용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면 통합과학일 거예요. 자, 그럼 2학년 때 사택 3과목, 그러니까 물화생지 중에 3과목을 고르게 돼요. 그래서 많이 고르는 케이스는 화생지, 물화생 이렇게 많이 골라요. 물생지도 좀 어느 정도 고르는 것 같은데 물화생 요거는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다 어렵고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주로 많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 아무래도 무난하게 화생지를 제일 많이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왜냐면 저희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여자 한 반이 다 화생지였을 정도로 화생지 선택 비율이 굉장히 높고 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학년에서는 물리 선택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렵다 그래서. 물론 지금 2학년 친구들은 물리 선택한 친구들이 좀 더 많다라고 듣긴 했지만 그거는 학년별로의 특징이고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 물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거를 좀 잘 봐가면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학년 되면 이제 3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과목을 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과목은 일단 좀 난이도가 있어요.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요. 뭐 지구과학 먼저 지원은 쉬웠으니까 G2 해야지. G2도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화생, 물지 이렇게 2개를 많이 짝으로 짚으시더라고요. 제가 입학상정관님하고 이제 저도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니까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보통 화생, 물지 이렇게 2개를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실제로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 자연계열 간 친구들은 화투, 생투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2과목은 내신용이고 원과목은 수능용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을 2학년 때 배운 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3학년 때 배우는 걸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2과목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이따 뒤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수능으로서의 2과목, 아까 이야기했던 거 수능으로서는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어요. 의대 희망하는 학생들 생투 이런 거 보면 가산점 붙는다고들 하죠. 그리고 과탐 논술에서 2과목을 꼭 봐야 한다. 혹은 2과목이 연계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은근히 있어요. 하지만 손해가 그만큼 또 엄청 커요. 왜냐면 등급컷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등급이 되게 처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과목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다들 의대를 희망하거나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되게 극상위권 친구들이 많아서 자칫해서 하나만 이렇게 삐끗해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진짜 와 이렇게까지 많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지금 세포호흡이 그냥 물이 이렇게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이런 식으로 그냥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걸 파헤칩니다. 파헤치고 또 DNA가 있으면 그걸 또 파헤치고 계속 파헤쳐요. 뭔가를 계속 파헤치고 계속 열고 계속 탐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외울 거 너무 많고요. 내용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이게 무슨 단어인가 너무 희귀한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많이 소요해야 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가 굉장히 분명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본인에게 적절하게 나한테 이게 맞게끔 선택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욕심보다는 그냥 내 딱 적정의 눈높이에서 이제 나는 수능 최선을 맞추겠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자신을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약간의 상향은 괜찮지만 나는 2과목을 싹 다 2과목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무모하고 너무 힘든 그런 도전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2과목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같이 상담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거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트 꼭 챙겨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의미였어요. 난 다 6교과를 가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써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꿈도 없었고 저도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황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난 그냥 하고 싶은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나 혼자 되게 붕 떠있는 그런 사람처럼 지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나 이제 교과한다 이러다가 또 내신 떨어지면 나 정시 파이터 하겠다 나 재수할 거다 다 던져라 나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또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재수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죠? 물론 초기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막 어렵죠. 눈물이 나요. 막 아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막 이 도형과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책을 펴놓고 해맑게 웃기시고 약간 멍한 눈으로 웃기 시작해요. 하하하 이렇게 웃다가 이제 핸드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수험표는 놀러 가기 위한 한 장의 티켓이 돼요. 뭔가를 싸게 사기 위한 세일권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역에 꼭 가셔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라고 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1학년이면 아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1학년이면 난 이미 글렀어, 늦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지금 이제 3학년이고 3학년 1학기도 다 끝나가고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면 이제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으로서 1학년은 아직 충분히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여름방학을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원하는 목표를 아직은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많이 도전을 해보시고 그래도 뭔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담임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혹시 본인이 과소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요청해서 선생님 제가요 이 꿈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꿈이 이제 만약에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저는 이 꿈을 꾸려고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꿈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이야기를 하고요, 한 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대1의 비율의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이쪽 그 2대1의 비율이 잘 섞인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꿈을 너무 높게 잡고 좀 이루기 힘들 수 있는 꿈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꿈을 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 꿈을 접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다 더 나은 선택을,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눈으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뭐 골고루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